띠링,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짧은 알림 소리에 우리는 한 달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뒤면 카드값, 월세, 통신비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통장에는 다시 초라한 숫자만 남게 되죠. 여러분, 혹시 이번 달에도 퍼가요라는 알림과 함께 잔고가 바닥나셨나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은 항상 부족한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돈을 적게 벌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국영수 공부에는 학창 시절에 전부를 바쳤지만 정작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돈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미적분은 가르쳐주지만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이나 신용점수 관리하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How to Money는 바로 이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연봉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봉 4천만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우리는 그 돈을 다 쓸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 국가가 먼저 자신의 몫을 떼어갑니다. 이걸 공제라고 하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 즉 순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돈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세전 연봉에 취해 소비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은 시작부터 빚을 지게 될 겁니다. 돈을 벌기만 하고 통장에 고이 모셔두기만 하는 분들, 사실 여러분은 돈을 잃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 때문이죠.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과 지금 가격이 같나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돈이 은행 예금 이자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 돈의 구매력은 매년 줄어드는 셈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어떻게 돈을 나눠야 할까요? 책에서는 가장 클래식하고 강력한 50대, 30대, 20 법칙을 제안합니다. 월급의 50%는 월세, 식비 같은 필수 생활비에, 30%는 취미나 외식 같은 내가 원하는 것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미래를 위한 저축과 부채 상환에 쓰는 겁니다. 한국의 높은 주거비를 생각하면 50%를 맞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율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통제권을 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줄이기 쉬운 건 30%에 해당하는 원하는 소비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퇴근길 무심코 시킨 배달 음식, 습관적으로 결제하는 OTT 구독료, 스트레스 풀려고 산 옷들, 이것들을 라떼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5,000원의 커피값,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이 작은 구멍을 막지 못하면 거대한 댐도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카드 명세서를 펴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부터 해지하세요.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핸드폰이 박살나는 일이 생기죠. 이때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은 비상금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돈은 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사는 비용이죠. 비상금이 없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고금리 대출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돈을 불릴 차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죠. 이것을 이해한 자는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한 자는 돈을 지불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50만 원씩 연 8%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엔 얼마가 될까요? 단순히 원금만 모은 6천만 원이 아니라 이자가 붙어 9천만 원이 훌쩍 넘게 됩니다. 복리의 핵심 재료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20대에 시작한 10만 원이 40대에 시작한 100만 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종잣돈이 없어서요? 공부를 더 하고 나서요? 아니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본이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패가망신한다는 말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맞습니다. 공부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하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성장에 올라타는 행위입니다. 개별 주식을 고르기 힘들다면 시장 전체를 사는 ETF나 인덱스 펀드에 주목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신용관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용점수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을 결정하고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카드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신용점수를 올려주지만 할부와 리볼빙을 남발하면 미래의 소득을 갉아먹는 족쇄가 됩니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는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시불로 사용하는 습관들 들이세요. 빚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자산을 불리기 위한 레버리지, 예를 들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동산 대출은 좋은 빚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위한 빚, 가치가 떨어지는 자동차 할부, 카드 리볼빙은 최악의 나쁜 빚입니다. 나쁜 빚은 여러분을 금융 노예로 만듭니다. 만약 지금 고금리 빚이 있다면 저축이나 투자보다 빚 갚기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절약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물의 양을 늘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바로 연봉 협상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올려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자신의 성과를 수치로 정리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운가요? 협상하지 않으면 연봉은 0% 오르지만 시도하면 가능성은 생깁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지 마세요. 열심히 모은 돈을 한 방에 날리지 않으려면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바로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의 말에 혹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진 마세요. 실손 의료비 보험이나 중대 질병에 대비한 암보험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과하지 않은지 지금 당장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특히 여성들에게 강조합니다. 통계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평생 버는 돈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일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금융 지식을 쌓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백마탄 왕자는 없습니다.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은 든든한 연금 계좌와 불어난 자산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투자의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고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낮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불변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원금 보장이 되면서 고수익을 준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내 투자 성향이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편인지 회전 목마를 선호하는 편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매달 의지력을 발휘해 저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월급날에 맞춰 적금, 펀드, 공과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시스템을 만드세요. 내 선을 거치지 않고 강제로 저축되게 만드는 선저축 후 지출 시스템만이 돈을 모으게 해줍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통제됩니다. 부자들은 세금 공부에 진심입니다. 한국의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있죠.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펀드, IRP 등을 활용해 세액공제를 챙겨야 합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절세 혜택을 놓치는 것은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실한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자유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권리.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진정한 부자입니다. 여러분의 돈에는 분명한 목표와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재테크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5km 마라톤입니다. 지루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 공포에 질릴 날도 오겠죠. 하지만 그 지루한 구간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라는 결승선에 도달합니다. 대박을 쫓지 말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을 만드세요. 꾸준함이 비법함을 이깁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쏟아지고 경제 상황은 매일 달라집니다. 한 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버틸 수는 없습니다.
경제 뉴스를 읽고 좋은 책을 읽으며 금융지능을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가장 수익률 좋은 투자 자산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한 귀로 흘려듣고 내일 또다시 카드값 걱정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끊고 1만 원이라도 투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가난해질 일만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요약합니다. 첫째, 버는 돈보다 적게 써서 종잣돈을 만드세요. 둘째, 그 돈을 복리의 힘으로 굴리세요. 셋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이 단순한 진리가 하우투머니가 말하는 부의 공식입니다. 복잡한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엔 미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남들은 코인으로 대박 났다는데 나는 고작 적립식 펀드인가 싶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튼튼한 기초 위에 쌓아 올린 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될 자격을 갖췄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그 끈기가 증거니까요.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 불필요한 영수증부터 정리해보세요.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